이번 시간에는 림프 계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계통은 심혈관계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나가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들어가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혈관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물질은 림프의 형태로 림프관을 통하여 혈관으로 되돌아갑니다.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나온 조직액은 모세혈관 벽을 통해 혈관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남아있는 조직액은 모세 림프관을 통하여 소정맥 림프관, 정맥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맥 림프관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먼저 오른 림프관과 가슴 림프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흉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정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림프관은 매우 가는 림프관으로서 보통 피부의 진피층에서 진피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맥 림프관에서는 이렇게 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디 사이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디마다 근육이 감싸고 있어 근육이 움직일 때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림프관이 정맥 림프관을 지나면 두 개의 종말 림프관을 들어갑니다. 오른쪽 팔, 오른쪽 목, 오른쪽 머리를 포함한 림프는 오른 림프관으로 이동하며 나머지 전체인 4분의 3은 몸의 가장 큰 림프관인 가슴 림프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복부의 가운데는 자루 모양을 한 큰 유미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리와 복부를 지나는 림프들은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유미조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유미조는 혈액에 들어있는 지방을 옮기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림프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관의 경로를 따라서 지나가는 림프는 림프절을 지나게 되면서 여과가 됩니다. 이 림프절은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의 방어와 이 방어 물질인 백혈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림프절은 림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림프절의 모양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것부터 강낭콩 모양처럼 크기의 모양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4개의 들림프관이 있으며 1개의 날림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죽은 세포들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암세포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이 림프절에서 여과가 되어 날림프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림프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기관은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림프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림프기관은 가슴, 샘이 있습니다. 가슴샘은 인체 면역기전에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가슴샘은 림프구의 성장과 성숙에 중요하며 크기는 보통 40g 정도 됩니다. 소아기나 청소년기에는 크기가 크다가 나중에 기능을 다하게 되면 퇴축 과정을 통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편도입니다. 편도는 입 안에 있는 것으로 코와 입을 통해서 침입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종류로는 3가지가 있는데 인후 양옆에 있는 목구멍 편도, 그 다음에 인두편도, 혀편도가 있습니다. 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첫 방어선 역할을 하므로 위아래의 인두편도, 목구멍편도, 혀편도의 부종으로 인하여 침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라. 같은 말로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혈액 공급이 매우 풍부합니다. 인체의 방어기전에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병원균, 조직세포, 악성 종양, 암세포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림프절, 편도, 지라, 가슴샘 등은 이렇게 면역을 제공하는 면역기관에 속한다고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선천적인 면역. 그리고 후천적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천적인 면역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점막 등에서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면역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 선천적인 면역과 같은 말로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 면역은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이라든지 독성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보호 기전을 말합니다. 같은 말로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은 대체로 느리게 반응합니다. 이 후천적 면역에는 어떻게 노출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 면역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므로 고의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 면역은 인공적으로 인공적인 노출, 즉 예방접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면역입니다. 이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은 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능동 면역이고 또 하나는 수동 면역입니다. 능동 면역은 자신의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동 면역은 외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 능동 면역은 본인이 직접 감염을 얻은 이후에 획득한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은 어머니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획득한 면역입니다. 두 번째, 인공 능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원인 물질에 노출시켜 획득한 면역입니다. 즉, 예방접종이 생균이라든지 사균 등 일부 접종하여 예방을 획득하는 면역입니다. 인공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의 면역체에서 만들어진 면역을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면역에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후천적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연 능동 면역은 본인이 직접 감염된 이후에 획득한 면역을 말하고요. 또한 자연 수동 면역은 어머니로부터 획득한 면역을 말합니다. 인공 면역은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이 인위적인 걸 말하는데요. 그 예가 예방접종입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일부러 원인 물질에 노출시켜서 획득한 면역을 말하고요. 인공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의 면역체에서 만들어진 면역을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림프 계통에서는 두 가지, 림프관과 림프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면역계통에서는 기관인 가슴샘, 림프절, 편도, 비장에 대해서 보았고요. 면역의 종류인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에서 자연 면역, 인공 면역, 자연 면역에서의 능동 면역, 수동 면역, 인공 면역에서의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